자, 세무정보 처리의 조회 및 출력, 우리 7주차 마지막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 배당소득 금액 계산을 할 때 그로스업 금액을 어떤 판단한다는 거나 이런 것들은 잘 나오지 않는데, 요번에 특이하게 출제가 되어 가지고 제가 내용을 좀 넣어 봤어요. 자, 요렇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배당소득에 대해서 그로스업을 적용을 하는데요. 그로스업을 적용 배제하는 것들, 그죠? 자, 외국 법인한테 받았어요. 요거 1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출자 공동사업자가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서 받는 금액은 요거 뭐라고 해야 되지? 요것도 사실 우리 사업소득과 배당소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요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공동사업자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일반 사업자한테서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요 요건이 위배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뭐 자기주식 소각이라든가 이런 자본 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가 가세되는 재원이 아닙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요 요건을 위배를 한 거고요. 그리고 기타 뭐 요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요런 것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6번 그러니까 요 그 두 번째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가지고 해당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특이하게 외울 거는 여기 외국법인, 출자공동사업자, 그리고 자본잉여금, 그리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건 다 소득공제 받거든요. 이 펀드 내에서. 자, 그래서 가세되는 소득에서 지급되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달달달 외우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뭐 가물가물하고 좀 그러네요. 실제로 이 그로스업 적용을 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은 조금 실무상으로는 잘 나타나진 않습니다. 이게 자, 이렇게 우리 그로스업 내용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네,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출제가 됐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사업소득입니다. 자, 사업소득은요, 요거 하나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사업에 대한 정의가 내려와 있잖아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자기의 개선과 위험 아래에서, 자, 영리 목적, 그죠? 자, 부가치세법은 어떻게 되었죠? 영리 목적 여부를 불문한다, 그죠? 하지만 사업소득은 영리 목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아셨죠? 자, 사업소득의 범위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한번 좀 읽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여기서 좀 특이하게 봐야 될 거는요. 자, 요거 1번 농업쪽, 그리고 우리 부동산 임대업쪽, 자, 그리고 요거 복식부기, 요거. 자, 우리가 사업소득, 자,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것도 사업소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물 재배 업종은 자, 요거 제외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 범위입니다. 자, 한 번씩 시험 문제에 다음 중 뭐 소득의 구분이 다른 것은 뭐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자, 우리가 부동산이나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해주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자, 요렇게 부동산 임대업 소득의 범위인데요. 자, 두 번째, 자, 공장 재단이나 강업 재단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도 부동산 임대업 소득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강업권자, 뭐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도 우리 부동산 임대업 소득으로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성격이 좀 다른 게 있는데요. 이런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지역권, 지상권을 대여해 주는 것은 우리 기타 소득하고 조금 구분을 조금 해 줘야 되는 게 있는데요. 기타 소득편에서 이렇게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이 기타 소득하고 조금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자, 우리가 어떤 그 강업권, 뭐 산업재산권, 뭐 이런 거를 대여해 주게 되면 기타 소득이고, 그리고 공익사업과 관련된 이런 지상권, 지역권에 설정되어도 여기 공익권이 있다고 하면 기타 소득이고, 공익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으면 사업소득이고,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 뭐냐 그 기타 소득하고 조금 비교를 하면서 봐줘야 됩니다. 아셨죠? 요거 공익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냐 없냐, 그리고 다른 권리들 아셨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복식후기 의무자. 자, 복식후기 의무자는 업종별로 조금 달라요. 뭐 어떤 도매업 같은 경우에는 뭐 15억, 그리고 제조업은 7억 5천, 그리고 기타 뭐 부동산 임대업이나 뭐 인적 용역 사업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뭐 5억, 뭐 이런 식으로 총수익 금액이 뭐 그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뭐 복식 그 뭐냐 성실 사업자. 내가 말을 잘못했네요. 자, 그리고 그 복식 후기 의무자라는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만약에 여기 있구나. 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여기 내가 넣어놨나? 여기 있구나. 자, 우리 장부를 판단할 때 이렇게 업종을 그룹별로 좀 나누거든요. 자, 그래서 어떤 도매업 같은 경우에는 3억 이상일 때,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 또는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1.5억 원, 1억 5천 이상, 그리고 임대업이나 또는 어떤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7,500만 원을 요 수익 금액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복식후기 대상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여기에서 자, 성실 사업자로 가게 되려면 자, 위 그룹은 15억, 그리고 밑에 그룹은 7.5억, 제일 밑에 그룹은 5억, 요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면 성실 사업자라고 얘기하고,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복식후기 의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하면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복식후기 의무자, 아까 전에 그 기준금액 있죠? 아까 7,5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러한 사람들이 차량, 이런 사업용 유형 자산을 양도를 했다. 자, 요건 감가상각 자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보라는 말입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은 자, 부동산은 제입니다. 자,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 차량,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우리 차량 운반가 한번 볼까요? 자,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자산이 있고, 자, 자산 내에서 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뉘고, 자, 이 비유동자산 중에서 우리 유형 자산에 있다, 그죠? 이 유형 자산 중에서도 어떤 거요? 차량 운반구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자, 차량 운반구가 1,000만원 이렇게 찍혀 있어요. 자, 우리 이거는 취득 원가예요, 그죠? 또는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차감하는 거 있다, 그죠? 그렇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700만원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장부가액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차량 운반구의 장부가액은 300만원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이 차량 운반구를 뭐 500만원에 자, 현금을 받고 자, 처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분계를 어떻게 끊죠? 자, 차변에 우리 먼저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산과 관련된 계정들을 제거해 줍니다. 어떻게 해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700만원 제거해 주고,
대변에 차량 문방구를 제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현금을 받았습니다. 얼마를 받았나요? 자,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변에는 자, 유형자산, 자, 처분 이익이 발생했겠다. 그죠? 자, 얼마 발생했나요? 자, 200만원이 발생했네요. 자, 200만원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사업 수익 금액은요, 어떻게 해요? 500만원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필요경비는 우리 장부가액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 소득 금액은 어떻게 되죠? 그렇죠. 200만원이 되는 거죠. 자, 유형자산 처분이 계상한 거랑 그리고 사업 소득 금액 200만원이랑 동일해졌다. 그죠? 자, 요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요. 예전에는 이런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양도하더라도 사실은 우리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2016년 성실사업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7년에는 복식부기 대상자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아셨죠? 자, 요 필요경비는 무엇을 넣는다? 자, 필요경비는 여기 장부가액을 넣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비과세 사업소득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용이 은근히 많습니다. 이게 크게 또 중요하진 않은데 또 암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농지 대여 소득은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다른 용도 등으로 사용하게 되면 요거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주택 임대 소득도 우리 비과세 소득입니다. 사실은요. 하지만 1세대 1주택만 해당이 되는 거고 1세대 2주택, 자, 주택 임대소,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많이 길어질 것 같은데, 자,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는요, 자, 첫 번째, 자,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아셨죠? 자, 하지만 1세대 1주택이라도 그 1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이 되면 네, 과세 대상이 됩니다. 아셨죠? 1세대 1주택만 비과세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농가 부업소득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자, 요거 그냥 가볍게 그냥 3천만원 요거 좀 외워주세요. 요거 농가 부업소득, 뭐 우리 전통자를 뭐 제조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거 연간 3천만원. 그리고 전통주예요. 전통주는요, 일단 지역 그리고 금액 요건이 있어요. 수도권 지역에서 하면 안 돼요. 수도권 밖에 읍면 지역에서 하면서 연간 1,2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임업 소득 같은 것들은 일단 5년 이상 키워야 되고, 그리고 600만원 이하의 소득 금액은 비과세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물 재배업 소득도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우리 뭐 하회나 뭐 이런 것들은 10억 원 이하만 해줍니다. 아셨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가지고 제가 깊이 있게는 들어가지 않은데요. 이런 얘기도 하려면 뭐 한두 시간 정도 그냥 쭉 얘기 또 가능한 거죠. 요 정도 수준으로만 하세요. 특히 또 소득세는 2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적당히 외울 수 있는 것만 좀 외워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사업소득의 과세 방법인데요. 자, 사업소득은요, 원칙이 뭐냐? 원칙이, 자,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사업소득은, 자, 원칙이 모두 다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분리과세할 수 있는 유일한 건데요. 그게 주택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수익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것도 확정 신고해야 됩니다. 아셨죠? 자, 요거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1세대 2주택 이상자,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자. 자, 위 대상은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하여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과세 대상 어떤 우리 부동산 임대소득, 그러니까 주택 임대소득입니다. 자,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셨죠? 무조건 분리과세가 아니고 분리과세로 선택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자, 분리과세로 선택을 했더라도 요거 5월 확정신고할 때 분리과세로 선택했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고서상에 보면 자,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서상에 이렇게 세액 계산 쭉 하는데 보면 갑자기 중간에 세액을 가산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때 요 분리과세 선택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 내용을 요 문구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안 하는데요. 딱 두 가지, 예외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것만 원천징수 소득이 있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특정 사업에 대한 원천징수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런 인적 용역 사업자들 있죠. 네, 이런 용역이라든가 거기에서 3%를 원천징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네. 자, 봉사료에 대해서 5%를 원천징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세율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3%짜리, 5%짜리. 아셨죠? 자, 그리고 특이하게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도 아닌데 연말정산을 하는 게 있는데 우리 뭐 보험 모집인, 그러니까 우리 보험 설계사라고 얘기하죠. 또는 방문 판매원, 그리고 뭐 음료품 배달원, 뭐 이런 직종한테는요 이렇게 3%씩 원천 징수를 하고 나서 자, 내년 2월 달에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으로 간편하게 우리 종합소득세에 가름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러한 예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업소득도 원칙은 종합과세고 그리고 원천징수가 없는데 예외 사유가 있었습니다. 분리과세하는 예외 사유는 우리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분, 그리고 원천징수하는 거는 우리 인적용역 그리고 봉사료에 대해서 3%, 5% 이렇게 원천징수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사업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우리 사업소득자들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장부를 만들죠. 그쵸? 이렇게 장부를 만듭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 당기 순이익에서 이제 세무조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총수익 금액에 산입을 해야 되는데 산입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가산시켜주고, 자, 필요경비에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다. 그러면 차감해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원래 원칙적으로는 법인세든 소득세든 전부 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아셨죠? 네, 요렇게. 자, 그런데 실제로 소득세법상 신고서를 보게 되면 요렇게 생겨져 있어요. 요렇게. 그 말은 뭐냐면 소득세법은 당기 순이익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수익에서 넣었다 뺐다 해서 총수익 금액이 나오고, 비용에서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필요경비가 나오고, 그 세무조정한 총수익 금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뭐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중요하지 않아요. 네. 자, 우리는 이것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 사업소득이라면 자, 총수익 금액 그리고 요 필요경비 요 두 가지 조금 선택지로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자, 총수익 금액은 자, 보시게 되면 자, 이러한 것들은 다 총수익 금액에 넣어줘야 됩니다. 아셨죠? 네, 요런 것들
넣어줘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사업용 유용자산 양도가액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총수익 금액 넣어줘야 됩니다. 만약 넣지 않았다면 세무조정으로 넣어줘야 됩니다. 아셨죠? 자, 총수익 금액 불산입입니다. 자, 우리 어떤 세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총수익 금액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경비로도 넣으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자, 수익 금액에서 자, 필요 경비를 차감하고 자, 소득 금액이 만들어지는데 자, 인적 공제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자, 여기서 세율을 때립니다. 그러면 세금이 계산이 되겠지요. 자, 만약에 이 세금이 경비 처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다시 경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다시 세금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세금을 반영한 세금이 계산이 되겠죠. 그럼 또 세금이 계산되었기 때문에 다시 또 빼줘야 됩니다. 경비로 넣게 되면. 그러면 다시 이 세금을 반영한 세금을 반영해서 세금이 계산됩니다. 그럼 또다시 또 넣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계속 순환 논리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 소득세를 환급받았다. 그러면 총수익 금액에 넣지 않고 소득세를 냈다. 경비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요. 자, 우리가 이 매출세액은 우리 예수금 성격이잖아요. 받아가지고 다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수익 금액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죠? 이런 국세 환급 가산금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환급을 늦게 받으면 환급 가산금을 받는데요. 자, 반대로 우리가 국세를 늦게 내게 되면 가산세를 내잖아요. 근데 그 가산세도 경비 처리 안 됩니다. 자, 동일한 논리입니다. 아셨죠? 자, 필요경비에요. 자, 필요경비에 그 산입되는 것들 여러분들 읽으면 알 거예요. 그죠?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장부가액. 그죠? 네. 요거를 얘기하는 거다. 그죠? 네, 요거 필요경비 요거 장부가액 300만원은 필요경비로 넣는다는 거. 자, 필요경비 불산입인데요. 자, 이런 벌금, 가료, 과태료, 그러니까 어떤 법을 위반해서 내는 돈들은 우리가 위법한 비용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런 위법한 비용은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비로 넣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감각상각 시부인을 하고 그 상각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세는 대표자에 따른 별도의 급여나 퇴직급여 같은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사업장 자체가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설정하는 데도 없겠지만 한 번씩 시험 문구에 나오기 때문에 네,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또 그런 게 있을까요?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같은 것도 안 되고요. 네, 요거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요거 한도가 있거든요. 한도 초과분 같은 것들 필요경비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요거는 뭐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를 좀 풀면서 자, 우리 그 7주차 교육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자, 이자 소득으로 자,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쭉 보게 되면 여기 있네요. 자,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자, 요거는 가세 제외라고 아까 우리 공부했다. 그죠? 네. 자, 나머지는 뭐 요거 관련 없습니다. 무조건 채권은 이자예요. 네. 외국 법인이니까 원천 징수가 우리나라에서 안 됐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이 될지언정 채권이기 때문에 이자 소득입니다. 자, 비영업 대금의 이익. 자, 일반적으로 비영업 대금에 대한 이익이라고 하면 자, 이자 소득으로 봐야 돼요. 아셨죠? 사업 소득으로 볼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1번은 4번에 틀렸습니다. 가세 제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잠깐만요.
어, 이거 가세 제외가 아닙니다. 이거. 자, 기타 소득입니다. 네. 자, 왜 그러냐면요. 어디 있지? 아까 이자 소득. 여기 있네요. 여기. 자, 여기에서 자, 이런 육체적, 정신적, 물리적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만 가세 제외입니다. 아셨죠? 네, 요렇게. 네. 근데 지금은 그냥 법원의 판결이나 하이어에서 지급 그 뭐냐 여기 보면 계약의 위약이 먼저 나와 있어요. 여기 있죠? 계약의 위반을 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약의 위반이기 때문에 요거는 기타 소득으로 가세가 돼야 됩니다. 아셨죠? 자, 2번입니다. 자, 이자 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은 가세 제외가 되거나 또는 이자 소득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1번이고요. 나머지 맞나요? 오케이. 예금, 채권, 비영업 대금의 이익. 오케이. 맞습니다. 자, 3번. 자, 수입 시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쭉쭉쭉쭉. 이거 틀렸네요. 자,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은 뭐죠? 계약이니까 약정을 했기 때문에 약정일이 있을 거예요. 네, 약정. 네. 요겁니다. 요거. 아셨죠? 나머지는 뭐 그냥 그러니까 문제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못 맞출 이유가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아셨죠? 자, 4번. 자, 분리과세 이자 소득이 아닌 거 봅시다. 요 2번이네요. 원천 징수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국외에서 받은 거는 애초에 원천 징수를 우리나라에서 할 수가 없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인데 원천 징수가 되지 않았다면 이거는 알아서 종합과세 대상으로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 무조건 분리과세, 비실명 이자소득 무조건 분리과세, 그리고 기준금액 이하 2천만원 이하를 얘기한다. 그죠? 무조건 분리과세입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사업소득에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거. 여기 있다. 그죠? 자, 요거 매입세 관련돼서 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설명을 안 한 것 같네요. 자, 부가가치세. 자, 매입세액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매입세액 공제 분이 있을 거고요. 자, 매입세액 불공제 분이 있을 겁니다. 자, 매입세액 공제분은요, 매입세액으로 환급이 될 겁니다. 이 환급이 된다는 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도 어떤 환급의 성격입니다. 맞죠? 네, 실제 돈으로 돌려받지 않는다라도. 자, 그렇기 때문에 필요 경비로 넣으면 안 됩니다. 그쵸? 하지만 매입세액 불공제분은요, 자, 우리 환급이 안 된다. 그죠? 자, 그래서 필요 경비로 산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관련된 예로 어떤 걸 해볼까요? 자, 우리 자, 간이가세 사업자로부터 자, 신용카드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령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자. 자, 이때 원재료가 100원, 그리고 우리가 그 부가치세를 돌라고 해가지고, 자, 부가치세 100원 10원을 줬어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간이사업자들하고는.
자, 이렇게 되면, 자, 차변에, 자, 원재료 110원, 대변에, 현금 110원, 요렇게 되겠다. 그죠? 또한, 원재료가 아니고, 자, 우리가, 거래처에, 자, 선물을 하기 위해서, 어떤, 그 매입한, 물건이 있는데, 이게, 100원이고, 부가가치세가 10원이었어요. 자, 불공이죠. 그죠? 자, 차변에 접대비 110원. 자, 대변에 현금 110원. 요렇게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매입세 불공제분은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넣거나 또는 그 비용에다가 산입을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요거를 아까 전에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매입세. 자, 공제된 거니까 필요경비에 산입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종업원의 급여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죠. 자, 그리고 감가상각 비중의 범위 한도 내다. 그죠? 한도 초과하게 되면 경비에 넣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자의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에 부동산 매매업자는 이 부동산이 재고자산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그거 뭐냐, 그 복식부기 의무자가 그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고, 이런 그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닌 사람의 부동산은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아셨죠? 자, 6번입니다. 자, 6번은 어떤 거죠?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거. 다만 사업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양도했는 것을 고려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오케이. 이거 안 되고요. 자, 가산세 이거 안 되고요. 자, 요거 처분 손실 넣으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판매 장려금, 요거 판매 수수료다. 그죠? 요거 4번이 들어가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 문제 7번. 자, 종합소득으로 가세되지 않는 거네요. 또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네요. 자, 그러면 봅시다. 가세되지 않는 거 쭉 보고, 여기 있다. 그죠? 자,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에어컨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었다. 그러면 가세가 되는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가세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그죠?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득 구분으로 옳지 않는 거. 요거 1번이네요. 자, 사업자의 은행 이자 수입이에요. 자, 우리 사업자들 되게 많습니다. 그죠? 우리 제조업을 하는 뭐 사업자, 음식점업을 하는 사업자. 그런데 그런 보통 예금이나 또는 우리 정기 예금이나 이런 것들을 가입하면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까지 사업 소득으로 가세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헷갈렸을 것 같아요. 자, 사업자의 은행 이자 수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금융업을 하는 사업자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답 안 나온다. 그죠? 자, 일반 사업자의 은행 이자 수입은 사업소득이 아니고 그냥 이자 소득입니다. 아셨죠? 자, 9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네요. 그죠? 사업 무관 자산이기 때문에 요거 네, 삼중 자산 아니잖아요. 그죠? 네. 한금액 요거 안 넣어요. 매출세 그냥 예수금 성격이잖아요. 안 넣어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받았잖아요. 그죠? 지급한 거는 판매 수수료. 자, 여러분들 오늘 7주차 우리 강의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 뭐냐 우리 리포트 주제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제출기한 확인 잘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수업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친구들보다 좋은 점수를 얻으려면 여기 우리 전산세무 2급 수험책으로 이렇게 작성하면 안 돼요. 조금 더 범위가 넓은 그런 책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작성을 충실하게 해서 제출하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고생 많았고 우리 9주차 때 그때 만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